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제로투 세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투 세븐이 오늘 오전에 굉장히 반짝해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는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결국에 어제 시간의 단일가부터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시간의 단가에서 상승의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기사가 출연했었고 기사가 나왔었고, 아무래도 이 매각 이슈가 좀 강하잖아요. 강한 편이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을 가지면서 시간에서 상승했고, 오늘 오전에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이 이 매각에 대한 이슈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시간에 오른 거는 이제 매각 기대감을 움직였던 거는 이해를 하는데, 오전에 움직인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일단 기사 처음에 나온 시간이 4시 39분이죠. 그러니까 어제 시간에 영향을 줬겠고, 그 다음에 수정 시간이 7시 31분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제로투세븐에서 어제 오후 6시 11분 45초에 이렇게 사실 무관이다라는 내용을 나왔는데, 아직도 조회수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왜 매각 이슈 나왔는데 이렇게 되지 하면서 어리둥절하게 당하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기사의 내용이 보면 이렇게 무관하다라는 내용이 있긴 한데,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기사를 수정하면서 끼워 넣은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하여튼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일 실과내와 오늘 상승까지 오전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쪼르륵 무너지는 흐름이 있었다. 물론 다른 이제 이슈도 조금 있긴 해요. 약간 좀 어거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미국의 분유 관련된 이슈를 좀 끼워 맞출 수도 있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버텨내기에는 무리였다라는 거죠. 어차피 매각 이슈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고, 지금 차트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지금 분봉에서 보시면 1분봉으로 보죠. 1분봉에서 한 방에 쳐서 이렇게 시가를 띄우고, 한 방에 쳐서 올리고, 그 다음에 살짝 움직이고, 조금 버티는 척 하다가 무너지고,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무너지고, 버티는 척 하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계속 그러면서 흘러내리는 흐름이 연출됐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3분봉으로 다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아주 살짝만 들어 올려진 흐름. 그래서 이게 이 매각 이슈라는 게 사실 이 단독 기사로 나올 경우에는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사실 기업 내부적으로든 이제 최대 주주가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런 내용들이 원래는 조금 어느 정도 스텝을 밟아가면서 하는 부분인데, 갑자기 노출돼 버리면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래 기자 입장에서는 원래 제대로 맞는 걸 보도했는데도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게 꼬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아니다라고 그냥 부인을 해버리면 완전히 가짜 기사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도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러한 흐름. 그래서 항상 뭔가 매각 이슈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그리고 또 좀 독특한 이슈 같은 경우는 한 번쯤 해당 회사의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던가, 공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가 들어가야지 이제 말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회사의 사이트를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싶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만약에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봤다면 기사를 내용을 제대로 못 봤다고 해도 아니라는 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추격을 매수해서 수익 나서 좋다 좋다 하다가 와를 이렇게 되는 상황은 안 발생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고점에서 추격 매수해서 이렇게 하락 맞는 일도 없었을 거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제 이게 뭐랄까요, 뭔가 내용이 있을 때 조금 더 약간 신중하게 조금 확인하는 습관을 조금 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좀 급하게 올리면은 급하게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게 주가입니다. 항상 급하게 움직였다가 급하게 가면은 급하게 떨어지는 주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렇게 밀어 올리면은 이제 좀 오히려 이거 오전에만
잠깐만 반짝하고 그냥 하루 종일 밀리는 거 아니야? 약간 그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오늘 또 그랬던 종목이 몇 개 더 있죠. 더 있는데 그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폐배터리 관련된 NPC라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NPC라는 종목 같은 경우 그래도 버텨내긴 했어요. 버텨내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시가를 띄우고, 뭐 바로 이렇게 왕창 친 건 아니지만 띄우고선 고점 찍고서 흐물흐물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물론 얘 같은 경우는 밑으로 왕창 빠진 흐름이 아니고, 물론 여기 저항을 맞았지만 여기서 시가 개파락이 나오던, 여기서 이제 회복을 하면서 뭔가 액션을 좀 보여준다면 또 다른 흐름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전에 좀 바짝한 종목이 그렇게 뭐 유지를 못한 케이스로서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현대 에버다임, 얘 같은 경우도 오전에 결국에 시간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에요. 종목들이고, 여기 반짝했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흐름, 뭐 이런 거 나왔었던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위치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항이 있는 위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MPC 같은 경우는 뭐 추가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자면, MPC 같은 경우를 또 추가로 얘기하자면,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에 이제 수요 예측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상장을 할 예정인데,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또 수급이 분산되면서 밀려 내려가는 측면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제로투 세븐으로 이야기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항상 너무 이제 급하게 움직이면 시장에서 그만큼 이제 매물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급하게 그냥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지하면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추격 매수에 대한 것을 좀 덜 할 수도 있겠고, 또 추격 매수 했다가도 빨리 이제 대응하는데,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